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이주호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문화와 스포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국민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있는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대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MTN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직접 찾아뵙고 이번 축구대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강원도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와 계획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직접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별로 안 멀더라고요, 서울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단풍이 네. 너무 예쁘게 들어서 네.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지루함은 못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와서 안개도 자욱하고 그랬습니까? 단풍도 예쁘고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지난 8월에 평양에서 열렸던 네 번째 축구 대회에서는 이제 강원도 선수단 단장 자격으로 좀 평양을 방문하셨다가 네. 이번엔 다섯 번째 대회를 강원도 본거지에서 개최하게 네. 되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뭐 아주 감개무량하죠. 남과 북을 오가면서 이제 홈앤더웨이 방식으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8월에 열린 평양 경기에서는 약 7만 명의 네네. 관중들이 나와서 우리 선수단을 환영해 줬고요. 우리 남쪽 강원도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우리 예상을 훨씬 네네. 뛰어넘는 환영 열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이 다섯 번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정말 이제 부단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계기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대회를 2014년부터 네네. 지금까지 5회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과 북의 평화를 잇는 네. 그런 이제 디딤돌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평창의 열기를 좀 이어가 보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 경기가 경기도 연천에서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평양에 한번 갔다가 네. 세 번째 대회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회를 평양에 또 갔다가 네네. 이제 다섯 번째 대회를 강원도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치하게 되신 거예요. 네네. 강원도로 유치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뭐 이 대회를 이제 처음부터 같이 동참했고 사실은 그 네네. 전에는 우리 중국 곤명에서 네네. 남북의 축구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대회로 전환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남북 관계가 원활치 않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여기가 유일한 분단 도구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른 곳이니까 그 평화의 흐름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네. 춘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다섯 번째 대회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으로서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강원도가 이제 분단된 지 70여 년 가까이 되고 네. 한국 전쟁 때에도 치열한 전쟁터였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분단이 계속돼서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북쪽에 대한 분노, 적개심, 원망 이런 것들도 제일 큰 지역이었었는데 강원도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크게 전환돼서 오히려 평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큰 지역으로 탈바꿈했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좀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로 다른 국가의 어떤 그 평화 무드를 위해서는 사실 스포츠와 문화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스포츠 교류가 남북 간의 평화 무드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 아리스포츠컵 대회는 네. 남북이 아주 최고도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네. 지난 두 번의 정권에서 거의 모든 대화가 중단됐을 때도 네네. 이 대회는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북의 대화의 끈으로 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는 이념도 없고 지역도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남북의 분단 상황을 뛰어넘는 지금도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남북 관계에 관계없이 이 대회는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이고요. 또 더 큰 규모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네. 스포츠로서 평화의 문을 여는 그리고 올림픽 휴전이라고 하는 네. 올림픽 본래의 정신을 살린 아주 모범적인 대회로 있어서 스포츠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커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또 다른 스포츠 경기와 스포츠 교류를 하려는 노력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그 그렇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동계 아시안 게임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를 해보자라는 주장을 지난 2월부터 네, 해오고 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직까지는 그 남북 간의 뭐라고 할까요? 하계 올림픽의 네, 네. 논의에 좀 뒤 밀려 있다는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좀 섭섭하죠.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계 올림픽을 우리가 원산의 북강원도의 네네. 원산 마식령과 네. 우리 평창 강릉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하는데 북한의 원산 마식령 지구가 지금은 원산 갈마 지구라고 해서 네네. 관광 특구로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호텔, 콘도, 골프장 이런 것들을 뭐 거의 100여 동에 가까이 짓고 있고 네. 북한이 처음으로 개혁 개방을 하려는 지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 처음 시작할 때 심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지역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1년에 동계 네네.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오가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대회라고 봐서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느 정도가 됐나요? 지금 이제 그 국제 대회를 네네. 유치하려면 정부 내에 그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게 타당하다고 보면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이걸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게 되고 네. 그게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재부에 네네. 또 하게 돼서 이 절차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우리 도에서 대한체육회 제안서를 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더 복잡한 것은 공동 개최가 되기 때문에 네. 또 북쪽에서도 절차가 그렇죠. 진행돼야 됩니다.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네네. 어렵긴 한데 근데 서로 이것이 노하우를 서로 간에 무슨 국제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가는 이 경험을 축적하는 기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하죠. 복잡하고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강원도 지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최 지사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게 이제 접경 지역으로 부르지 말고 네네. 여길 평화 지역으로 부르자라고 네네.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고 요즘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접경 지역이라는 단어보다 평화 지역으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좀 풍선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땅값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경기도까지는 많이 올랐는데 네네. 아직까지 강원도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빨리 좀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네. 평화가 돈이다. 네. 평화가 돈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렇죠. DMZ의 3분의 2가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네. 상경기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군 장병들이 외출 예박을 안 나오고요. 안 나오죠. 또 어머니 아버님들이 또 면회를 안 오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을 할 때 금강산을 한 번에 가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속초, 양양, 고성에 주무시고 금강산 네, 갔다 네. 오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상경기가 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평화가 상징적인 뭐 평화가 아니고 네네. 바로 실질적인. 이제 실질적인 구체적인 상경기와 경제이기 때문에 네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도 그 영향을 체감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그쪽으로 가는 이제 길목이 있는데요. 네. 명팔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뭐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식당도 열고 기념품점도 열고 숙박업소도 열고 뭐 네. 그랬는데
갑자기 끊기니까 은행 빚에 쫓겨서 많은 분들이 뭐 야반 도주를 하게 되고 이혼도 많이 하고 네네. 또 고아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좀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가 돈이다라는 슬로건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네네. 네. 강원도도 이제 또 물론 평화 지역이라는 단어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직결된 대북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유엔 제재의 대상이 돼야 네네.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포츠 교류가 네. 이제 유일하고 네. 그것을 확대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시안 게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축구 교류만 하고 있지만 네. 북한이 잘하는 골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탁구라든지 네네. 또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목을 대회를. 좀 넓혀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때 왔던 현송월 단장 또 네네. 한번 불러서 네. 다시 공연하는 이제 문화예술 교류 그렇죠. 요것도 좀 기획을 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는 내년 2월 9일이 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이 1주년 되는 되겠습니다. 날이죠. 1주년 행사를 그때 좀 풍성하게 해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좀 묵직하고 잘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가능하겠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질 때는 지역 상권조차도 살아나게 되는 곳이 또 강원도이기도 네, 네. 하고 얼어붙었을 때는 자영업자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역이 또 강원도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 부분 큰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 네.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아니면 철원 산업단지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네, 우선 뭐 가장 이제 기대가 큰 것은 금강산 관광이죠. 그렇죠. 그거는 국제 사회와 남북이 합의하면 그 즉시 가능하니까 네. 모든 인프라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뭐 철도, 도로, 그다음에 배로 가도 되고 네. 그 호텔도 지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금방 즉시 가능한 거여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철원 네. 평화산단인데요. 지금 이제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제일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뢰 제거 작업입니다. 네. 예, 지금 뭐 DMZ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뢰가 그렇죠. 깔려 있는데 네. 그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원 지역인데 네. 그 화살머리 고지라고 해서 백마고지 옛 한국 전쟁 때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네. 지역이고 지뢰도 제일 많이 깔려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걸 이제 빨리 해체해 내고 그 길을 따라서 북한의 근로자들이 와서 우리가 만든 평화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네.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개성공단은 북쪽에 있으니까 늘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죠. 그렇죠. 우리 이제 남쪽에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고 있는데 이건 좀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우리로서는 아주 굉장히 안정적인 체제가 될 거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과 관련해서 철원역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철원역은 어떤 네. 곳이죠? 옛날에 이 철원은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남북이 분단되다 보니까 귀퉁이 변방이 돼버렸죠. 네. 귀퉁이 처박힌 군이 돼버렸어요. 강원도 전체가 그렇죠. 네네. 근데 옛날에는 이 철원이 한반도의 딱 중심, 네. 배꼽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북한으로 가는 또 북한에서 남쪽으로 오는 물자, 관광, 인적 교류가 철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경원선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철원역이 지금의 서울역하고 크기가 같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컸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원선이라고 네. 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백마역, 일산 백마역으로 해서 우리 철원으로 해서 내금강으로 네네.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역이 있었는데 대부분 수학여행을 그리 네. 다녀왔다고 그럽니다. 그 엄청난 인구 이동이 네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게 남북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되면 철원이 한반도의 딱 중심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거기에 강원도가 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철로 연결 사업은 그러면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됐을 때 빠르게 네.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세요? 대북 제재를 좀 제외하고 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원선은 남쪽에 그대로 살아 있죠. 네네. 북쪽으로도. 그래서 지금 이제 백마역이라고
그 DMZ 바로 밑에까지 네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월정역이라고 있는데 그건 DMZ 바로 하고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 연결해서 DMZ를 통과해서 내금강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젊은 분들은 네. 그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은 아니고 뭔가 하여튼 뭐 은퇴 후에나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은퇴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죠. 한 5, 6년 네. 내로 됐으면 하는 그런 빠르게 좀 바람입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뭐 아직은 현실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게 이제 말은 좀 어려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개성공단에 투자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금강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 남북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 투자가 손해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투자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투자가 이루어지질 않죠. 네, 그다음에 외자도 이제 저희가 그렇죠. 들여와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홍콩 같은 심천 같은 네,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또 남북한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네. 특별한 구역을 설정하자. 그걸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우선 강원도부터 좀 먼저 해보자.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한 후에 우리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그런 걸 해보자. 그래서 그걸 평화특별자치도 이게 남북 간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투자한 분들이 손해 나지 않도록 네네.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열렸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이 또 네네.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익에 기여를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1년을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선 이제 강원도가 관광객으로 숫자로 치면 네네. 관광객을 포함해서 내방하는 분들의 숫자를 치면 1년에 1억 2천만 명쯤 됩니다. 네, 네. 그 올림픽이 끝난 후에 한 1억 3천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2번 이상 오시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이 오시는데 이 강원도가 해외로는 널리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는 이제 서울, 부산, 네. 제주 요 정도만 그 정도 알고 알죠. 계시죠. 네. 근데 강원도가 이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네.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해외 관광객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투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는 상태가 됐다는 게 저희로서는 뭐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뭐 네네.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코리아 리스크가 없어져서 네네. 무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금융에서의 조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좀 더 단단하게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서 네. 우리 한반도에 코리아 리스크라는 건 이제 없다. 오히려 굉장히 큰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을 해외에 계신 기업이라든지 금융에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강원도라는 지명 자체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네, 거네요. 네. 자, 그런데 그 큰 대회를 한번 열고 나면 항상 그 뒤에 따르는 걱정거리는 네네. 유지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소위 말해서 이제 황금 그 코끼리를 어떻게 네, 좀 네. 먹여 살릴 거냐의 문제거든요. 네, 네, 네.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렇지는 네.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부터 소치 올림픽이 네네. 한 뭐 50조 이상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네. 건설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건설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처음부터 저희들이 건설한 숫자를 줄여서 네. 반 정도는 기존에 쓰던 건물들을 쓰고 아, 새롭게 지은 건 6개 건물만 새로 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거, 네. 슬라이딩 센터라든지 이렇게 봅슬레이 하는 슬라이딩 센터라든지 스키 점프대, 네네. 그건 원래 없으니까요. 없었던 네. 거니까 그런 건 할 수 없이 지어야죠. 네. 그런 것들만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네네. 지금 이제 연 48억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큰 돈은 48억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네네. 뭐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뭐 우리는 7대 3으로 하자 그러고 네네. 정부는 5대 5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매듭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다행인 것은 그거를 이제 그 올림픽을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까 네.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619억 원이 남은 걸로 네, 잠정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도도 돈을 좀 내고 네네. 정부도 좀 내고 기업에서 후원을 좀 받고 네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네. 그 재단에서 앞으로 올림픽 관련 시설과 그다음에 기념 사업을 계속 할 거로 이제 되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모은 다음에 그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네. 유지 관리 가능한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강원도지사로서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네. 당장 내년과 그리고 내후년을 또 어떻게 계획해 나가실지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년 2월 9일 날 있을 1주년 기념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평화의 흐름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임무가 되겠고 그 이어서 5월 달에 네네. 저희가 원산에서 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준비하고 북한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개발하고 있는 네. 원산 갈마지구에 우리가 최초로 가서 그걸 네. 보러 가는 겁니다. 네네. 그 언론도 좀 같이 가주시고 외신도 좀 같이 가주셔서 저희도 불러주셔야죠. 같이 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준비하고 있구나. 네네.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구나. 이거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일을 저희가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명사심리라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아름다운 해변이죠. 뭐 역사책에도 나오는 아름다운 해변이죠. 네. 그 뒤에 그런 호텔 콘도를 짓고 있고 그 뒤에 갈마공항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네. 세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축구 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행사를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 강원도에서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강원도가 이것을 하는데 네네. 국민들도 힘이 보태 주십시오라고 네. 뭐 이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때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시죠. 네네. 제가 이제 강원도 사람을 감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저는 이제 불량 감자로 불렸었는데 네. 요즘엔 평화 감자라고 네네.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네. 평화가 돈이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여서 단번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와 보면 이제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저출산 고령화 네. 이런 문제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여서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북쪽에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소비자, 생산자로 해서 우리 한민족의 경제를 살려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네네. 다시 한번 평화가 돈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동계 아시안 게임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런 스포츠의 교류가 남북 간의 정치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파워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